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인공지능 AI 시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아주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1, 2년보다는 3, 4년 정도 있다가 그게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며 10년, 20년 후 달라질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은 지나간 과거의 특정한 시점 매매에 대한 기록에 불과하므로 함부로 추종 매수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 방송은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에요. 어떤 관점 방송입니다. 관점. 다음에 종목을 발굴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해서 매도를 해서 내가 투자 수익을 높이고 확률을 높이는지 그런 과정을 전개하는 방송입니다. 하루 10분 루틴이라는 이 방송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할 예정이고요. 주식 투자로 성공한 백인의 기본 자질은 종목 발굴보다 수익 나는 사고력과 투자 습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10분 루틴은 그런 올바른 투자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동행자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공지능 AI 주제를 가지고 매수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내용은 지나간 과거 지표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기회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이게 일종의 매매 기법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이런 매매 기법을 제대로 알아두신다면 다음에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과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는 차트도 준비가 됐고요.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매우 큰 것을 얻어가게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올바른 선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고력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시작 출발점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 주가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스라는 SES 행사가 벌어지고 있죠. 최첨단 제품들을 소개하는 컨벤션 행사인데 엔비디아가 글로벌 로봇 회사들과 손잡고 생성형 AI에 기반한 로봇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로봇을 깔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오늘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점입니다. 이 기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의 관점이기도 한데 이거 해석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관점 그 부분을 제가 반영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분석 노트. 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로봇? 아닐까요? 로봇? 대체적으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그쵸?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로봇이거나 반도체 정도는 생각할 거예요. 로봇이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어떤 분은 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인공지능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율주행도 일종의 인공지능이고 요 세 개를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정도는 하실 거예요. 주식을 3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생각하시겠죠. 자율주행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율주행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그 정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 매우 중요한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 그 앞부분에서 로봇이라고 그냥 단정 짓는 게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왜 이 휴머노이드라고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AI 반도체예요. 그냥 반도체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건 AI 반도체예요. 물론 부가적으로 반도체들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핵심은 뭐예요? AI 반도체. 자, 여기서 제가 한 페이지를 제가 놓쳤는데, 자, 준비를 안 했네요. 자,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세계의 모든 인류 문명은 1등만 기억한다라는 거. 1등만 기억한다. 이 유명한 일화를 알고 계시죠? 그 일화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인류 사회가 이런 구조를 5천년 동안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부분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거를 가지고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1등이 아닌 너무 방대한 부분에서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업들을 내가 찾게 되는 거고, 이 기업들을 연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인공지능은 AI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자, AI 반도체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와 이 AI 반도체가 새 영역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도 조금 곤란하지만 실제로 채택에서 사용하는 부품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반도체라고 해서 맞냐는 거죠. 반도체라고 선택해가 내가 인공지능 시대가 왔으니까 삼성전자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부터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선택했던 사람과 삼성전자를 채택한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AI 반도체인데 왜 당신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가?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5억어치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했다고 이미 해서 지금 깔랑깔랑 하는데 이제 본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왜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대인데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회사인가요? 물론 몇 프로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파운데이를 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미 앞부분에서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 세계는 1등을 기억합니다. 1등. 그렇죠? 사회 전체가 1등만 기억하고 1등에 쏟아붓습니다. 투자를. 그렇죠? 이 분야에서는. 지금 이런 관점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슈퍼 리치들은 1등 산업의 1등 기업들한테 먼저 투자를 대량으로 한다는 거죠. 대규모로 해주는데 지금 AI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회사가 뭐예요? AMD고요. 그런데 저는 엔비디아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그거 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을 제가 깨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파운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스마트폰도 인공지능 AI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 폭등했거든요. 자,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삼성전자도 AI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기업을 하나씩 인수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은 맞아요. 하지만 AI 반도체 주력 회사로 선택했다고 하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력 회사를 먼저 사고 얘도 조금 사는 건 괜찮지. 주력으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예요. 그 다음에 챗 GPT입니다. 지금 우리 현존하는 지금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 인공지능 AI라는 단어, 키워드에는 엔비디아와 챗 GPT의 이야기지 삼성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미 엔비디아와 챗 GPT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냐. 차라리 엔비디아와 챗 GPT 관련주를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사고의 전환이 여기에서부터 뭐가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개의 모티브, 자, 두 개의 모티브는 제가 키워드를 이야기했죠.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아니고 엔비디아와 챗 GPT야. 그러면 이 엔비디아와 챗 GPT에 관련된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모티브로 생각을 해서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나눠지는데 챗GPT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입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여기 두 개와 관계된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해당되지만 챗GPT는 오픈 AI라는 기업이 만들었고 걔는 아직까지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사도 되지만 비상장은 문제가 있죠. 한번 상장할 때 대폭락을 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예요. 내가 사가지고 10년 뒤에 팔겠다. 그럼 경쟁사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게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개발 초기 단계에서 샀으면은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수배 올랐어요. 10배 수준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비상장인데도.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들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상장을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매수 자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주가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3배나 올랐어요. 자, 앞부분에서 제가 기사 이야기를 했죠. 기사를 보면 어떤 관점을 찾아봐야 돼요. 기사를 단어별로 아니면 문장별로 엔비디아, 그쵸? 그 다음에 로봇 회사들과 손잡는다 했습니다. 로봇 회사,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에요. 자,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챗 GPT입니다. 생성형 AI에 기반한 로봇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근데 생성형 AI라고 하면 챗 GPT가 지금 이슈화를 전 세계적인 폭풍, 인공지능 AI 시대를 완전히 지금 5년을 앞당겨 버린 거예요. 앞당기니까 엔비디아도 발빠르게 생성형 AI라는 단어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생성형 AI 챗 GPT의 어플 샵이 개설되는 주예요. 이번 주에 뭐 한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겠죠. 지금 11월 달도 한다고 했다가 못 했거든요. 자, 어쨌거나 못해도 저는 요번에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를 통해서 세계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 문장들을 해석해 보면 와,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예요. 이게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와, 박 터지겠는데 그럼 휴머노이드 회사를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전환,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얘들한테 칩을 꼽아서 납품하는 엔비디아가 중심 핵심 CPU 칩을 꽂아서 돌린다고 하면,
돌린다고 하면 VGA 카드 같은 이런 걸 꼽아서 돌린다고 하면 여기에 번가는 칩셋을 납품하는 회사들이거나 같이 맞물려서 VGA 카드랑 같이 그래픽 카드랑 같이 돌아가는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뭐예요? 시장이 10배, 100배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럼 그런 회사를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성전자도 물론 혜택은 받죠. 혜택은 받지만 정말 매출이 100배씩 이렇게 커질 회사들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는 3배, 4배 이렇게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계속 커지면서 엔비디아보다 더 많은 실적 증가율을 보일 회사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챗 GPT가 성공하고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납품하는 관련 회사들,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걸 이미 있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잖아. 기업 투자자잖아. 그 확률과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 자, 투자자로서 인공지능 반도체 칩셋 기업들,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인공지능 생성형 AI 플랫폼과 마켓 기업들,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생성형 AI가 지금 플랫폼이 지금 이번 주거나 1월달 중으로 이제 오픈된다고 했는데, 자, 이게 플랫폼에 지금 저는 벌써 그 테스트 해보고 생성형 AI 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써봤거든요. 와, 이거 진짜 제 평생 이렇게 쇼크한 걸 처음 봤다고 두 번째 본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있죠. 게임이 이렇게 3D 게임도 나오고 뭐 이런 2D 게임 같은 게 나와서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나왔을 때 약간 쇼킹했거든요. 시골 살다가. 근데 지금 이거는 와, 이 상상하던 사회가 바로 지금 와버린 것 같아요. 와버린 것 같아. 이 플랫폼과 마켓이라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로 성장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벌써 몇 달 동안 2달 만에 제가 한 900페이지를 이제 글을 썼어요. 그걸 책으로 낼 만큼 조사를 해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이 반응도도 엄청나게 좋아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종목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제 매매도 하고 했던 다루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제가 여기서 2개 종목은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2개 종목은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 칩셋이라는 거는 칩스 앤 미디어나 텔레치스 같은 이런 ISC는 패키징 같은 3D 패키징인데 3D 패키징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어떤 열 같은 거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면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가 평면 반도체에 꼭 필요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계사예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AI 칩셋으로 얘를 이제 삼성전자에서 네페스 아크를 채택을 한 것 같아요. 며칠 전 이슈를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 주가가 17% 정도 올랐어요. 전 3일 전에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제가 잠깐 다뤘는데 바로 다음날 이제 다음 주에 폭등하더라고.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딥러닝 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커피 판매점이나 닭 튀기는 그 닭이죠, 튀기는 로봇 그 장사이신 보면 그분이 현장님이 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이제 닭 튀기는 그 기계 같은 걸 막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와, 한 시간에 몇 마리 튀기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보죠. 한 시간에 200마리 튀긴다고 했나? 500마리 튀긴다고 했나? 사람이 튀기면 60마리인데 그런 걸 보여준 거. 그게 딥러닝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루닛이나 뷰노, 큐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에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분야에서 완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알 부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전문적으로 가면 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누시면 돼요. 자, 인공지능 생성형 AI 플랫폼과 마켓 관련주들은 캡스톤 파트너스 첫자가 틀렸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이 종목이 직접적인 연관주도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 철자가 틀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생성형 AI 플랫폼이나 생성형 AI 관련주들은 상장사가 거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나스닥에도 없고. 왜 없냐면 그 생성형 AI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 플랫폼 회사도 지금 서비스가 이제 1년 안에 이렇게 됐고, 그렇죠. 보통 보면 서비스가 어느 정도 2년 3년이 지나야지 그 실적이 쌓여가지고 그걸 매출이 이렇게 나온 거를 보고 이제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지금 비상장이거나 상장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리튼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그 이제 지금 1년 동안 엄청 유명해진 회사가 있죠. 리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턴 AI. 리턴 AI에 투자를 한 회사예요. 벤처 투자사고요.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투자자로서 수익이 중요한 거지. 맞죠? 수익이 중요한 거지. 아, 이게 인공지능 관련주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종목을 인공지능 AI주로 내가 소개하면서 이 종목 지금 사라. 이런 관점이 아니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이런 종목이 대세였구나 라는 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게 아니라 자, 큐렉소가 제가 이 차트 지금 여러분이 딱 차트를 보면 어떤 특정 어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자리가 보일 거예요. 폭등한 자리가 보입니다. 폭등한 자리만 보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이 거래 금액이거든요. 거래량도 있고. 자, 이게 터져가 올라간 자리가 있을 거예요. 저기서 왜 갑자기 저럴까?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주가가 또 이 차트들을 한번 보시면 한번 정말 큰 게 한번 터져가 올라갈 때 한번 슈팅을 줬다가 내려 까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 까인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머리가 좀 이제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차트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든 어떤 추세선을 꺼가지고 와 이게 한번 폭등을 나왔다가 눌려 깠잖아요. 근데 이 지점을 다시 돌파를 시도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줄을 한번 쳐봐요. 어떤 추세와 패턴이 있다 라는 거예요. 올라가기 직전에 이게 뚫어낼 때 항상 추세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슈팅을 줬네 하는 이 자리에서 뚫어낼 때 슈팅을 줬네 뭐 이런 게. 그러면 매수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저희 주가가 폭등했다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내가 사면은 돈을 크게 벌겠다 이런 관점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여기서 사라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기 박순현 이사님처럼 물려도 괜찮다. 그 뭐 150만 찍었을 때 에코프로 BM 150만 찍었을 때 물리면 어떠냐고. 물려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식은.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닌데 장기 투자할 목적이라도 산 가격에 사야지.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내린 자리에서 산다거나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네들 중에 어떤 거는 정말 박살날 종목도 있을 거예요.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박살 안 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대폭등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대폭등을 할까는 이 기업들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관종을 하고 그리고 자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2년 3년 하고 말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20년 갑니다. 10년, 20년 갈 때 거기서 살아남을 기업들을 찾아봐야 돼요. 다만 얘네들이 초입부 단계다 보니까 경쟁 회사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주가가 자기 혼자 많이 가겠지만 경쟁 회사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 주가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경쟁 회사가 뒤에 생기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해보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까지 다 따져봐야 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여기 보시면 초입부가 있어요. 초입부에서 이렇게 터져 올라갈 때 그리고 자 나중에 전기차를 저는 2017년부터 전기차 대장주들 다 샀거든요. 다 거래를 했었는데 2017년부터 요게 파동이 하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1파동이에요. 뒤에 가서 이게 무너지고 2년 동안 무너졌다가 뒤에 가서 또 파동이 1, 2, 3파동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왔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같은 게 150만원 갔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샀을 때가 5,000원대였어요. 5,000원하고 만원대였습니다. 5,800원, 12,000원, 8,000원 이럴 때 사기 시작해서 사고 팔고 하면 따로 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또 보유 중이고요. 자, 얘들 중에도 대장주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 이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건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력이. 자,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주는 아닌데, 이 인공지능 AI용 반도체를 3D 패키징하는 수요 증가 예상으로 이게 폭등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칩스는 아까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올랐냐. 여기서 왜 올랐냐면 칩스 앤 미디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인공지능 관련 뭐 칩셋도 하고 자율주행 칩셋도 공급하고 전장용 반도체도 합니다. 다양한 호재가 있죠.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상승 주도주 섹터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이게 우상승 주도주 섹터예요. 강세 종목이죠. 강세 종목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폭락을 했을 때 아까 앞부분의 차트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1파, 2파, 3파 가다가 박살난다 했습니다. 박살나는 과정에서 박살났으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현명하게 매수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사도 되지 않니? 자, 여기가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갔죠.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 보시고 저 같으면 이런 자리도 사볼 만하지만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여기서 사는 거에 비해서 금액을 5분의 1이나 10분의 1만 삽니다. 5분의 1, 4분의 1만 사요. 많이 안 산다고. 그리고 여기는 짧게 수익 실현하고 여기는 좀 스윙합니다. 길게. 차트 위치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런 데서 많이 사야지 내가 큰 돈을 버는 건데 여기서 또 물립니다. 여기서 또 물린다고. 여기서 실제로 제가 이런 종목도 샀는데 마이너스 40% 때려 맞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거의 제가 100개 종목 중에 4개 손절하고 다 수익 실현했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 제가 붕괴되면 어떤 시간을 맞춰가지고 사요. 저는 1차분이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3분할에서 5분할 합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이 안 좋으면 5분할에서 10분할, 20분할까지 해요. 예비를 두고. 이렇게 사면 평단가가 여기입니다. 내가 샀는 게 최대 마이너스 40% 같은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가 20%에서 60%, 70% 수익 내고 파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다가 쪽박 차는 이유, 아니 반토막 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올인하고, 이게 뭐가 내려가면 이거 안 사죠? 다음 종목 삽니다. 다음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폭등한 것만 사요. 그리고 다 때려 맞아요. 다 때려 맞고 돈이 없어요. 때려 맞았으면 이게 왜 때려 맞았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내가 최대한 75%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매를 해야죠. 아니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도 안 하고 추가 매수도 안 하고 딴 종목을 사버리면 이게 이제 계좌가 다 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
매수 매도의 행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폭을 이 정도로 두고 전 1차 매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 전 추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샀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번 더 사야 돼요. 떨어졌으니까요. 3번까지 떨어졌으면 3번만 사는데 5번 떨어졌으면 5번 산 거예요. 그 평단가 여기 됐습니다. 근데 여기 된 게 어떻게 됐다? 자, 제 평단가가 여기야. 여기가 어때서? 돈 벌었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20%더 내려갔다. 이게 뭔 상관이에요? 내 평단가가 여기인데. 그렇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돈 버는 거잖아.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저 밑으로 끌려 내려가냐. 아, 특정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사가지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는 평단을 맞추냐. 저는 무조건 평단을 맞추는 매매를 하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차트를 넓게 보고 에너지를 느껴라. 위험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 투자로 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여기쯤에서 사요. 그리고 어떤 시그널 나왔을 때 삽니다. 고점 대비 40%, 뭐 25%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리,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 있죠. 여기서 살 때는 내 현금의 10%만 사요. 항상 현금의 10%. 투자한 거 빼고. 그렇게 샀다가 문제가 되면 손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손절 안 해도 되죠. 왜냐면 현금이 10%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조금씩 더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모아서 수익 났을 때 팔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 페이지에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왜 많이 할애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종목 섹터, 종목보다 매수 방식과 매도 방식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 앞페이지에서 차트를 많이 다 보셨죠? 보시면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딱 있죠. 모두 인공지능 관련주였고요. 모두 2022년 12월이거나 2023년 1월 이후 대폭등했어요. 이게 왜 그랬죠? 다시 앞부분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한 장으로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왜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주가의 대변곡점이 생겼을까? 전부 다 보면 어떤 거는 이게 폭락했다가 올라갔고, 어떤 건 옆으로 이것만 하다가 이렇게 폭등했죠. 다 폭등한 이유가 시기가 다 일치합니다. 2020년 12월달 이거나 11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1월달이었어요. 다 출발 지점이. 이게 뭐예요? 같은 섹터라는 의미고요. 같은 섹터로 출발한 거고 같은 이유로 출발한 거예요. 같은 섹터라는 거는 인공지능 섹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주 섹터로 터지고 올라갔는데, 정확한 이유는 뭐다? 그냥 작은 이슈가 아니야. 무슨 이슈냐면 챗 GPT입니다. 오픈AI에서 출시한 챗 GPT 서비스가 개시되고 출시 후에 불과 한 달 만, 사실은 한 달 아니고요, 20일 만입니다. 20일 만에 1억 명이 가입됐어요. 이게 5일이었나? 제가 이 다른 페이지랑 제가 지금 합방을 시켜가지고 이게 뭐가 오타나는 것 같은데, 요건 다시 제가 밑에 그 댓글란에다가 제가 고쳐놓을게요. 자, 어쨌거나 틱톡이 최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틱톡 전에 있었고요. 근데 틱톡보다 훨씬 빠르게 이게 1억 명 가입자가 생겼거든요. 이게 5일이었던 것 같아요. 5일. 이 1억 명 가입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또 1년 만에 1조 넘는 매출까지 나왔어요. 이 역대 최고치거든요, 이게. 모든 기록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이 출시 이후에 불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어떤 이슈가, 어떤 현존하는 5천년 만년 역사 이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게 바로 챗 GPT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폭등한 거예요. 저도 그때, 저는 이제 텔레칩스랑 칩스 앤 미디어 이런 종목 위주로만 했었는데, 그때 저는 약간 공격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후회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끝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로. 이게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인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른 거 다 보셨죠? 제가 보여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다 위험한 자리지만 이게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또 다시 재상승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종목마다 다르고요. 제가 굉장히 심각한 종목은 차트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닉 같은 종목 같은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상장할 때 보호 예수 물량 같은 게 아직까지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번 무너질 때 굉장히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루닛이라는 종목은 이런만 그냥 대충 써놓고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놨어요. 루닛 같은 종목은 미래성은 밝은데 경쟁 회사도 나올 수 있고 주가가 신상장주에다가 너무 크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상장 전에 보유예수 비밀 유지 계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보유예수 물량 해제 날 그냥 싹 다 팔아버릴 수 있죠. 지금 공매도 금지가 돼서 그렇긴 한데 6월달 내년 뭐 선거철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시점에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 주가가 7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조심해야 될 종목도 있다는 거. 근데 보유자가 나는 이거 10만원, 100만원 가겠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또 모르죠. 대주주들이. 그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기본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자, 매수 전에는 반드시 확률이 높은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차트가 아니고 다른 분, 전 세계적인 차트 분석가인데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걸 가져왔는데 주가가 이게 바닥에서 올라와서 자 역사적 신저가에서 이렇게 출발해가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어떤 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앞부분 잘리고 하다가 이 밑에 저점 구간하고 고점 구간하고 이 에너지가 뚫리고 내려까이고 이런 게 뭐다? 밑에는 지지선이라고 하고 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어요. 이게 딱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박스권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박스권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박스가 뚫려 올라갈 때 대폭등이 나오고 박스가 뚫려 내려갈 때 대폭락이 나오고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 박스가 지탱이 될 때 지지선이 지탱될 때 다시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5만원 몇천원 찍고 다시 상승했을 때 그게 지지선을 밟고 올라간 거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선을 꺼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추세선과 주봉 월봉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주봉 월봉 많이 보시고 아까 제가 그랬죠. 차트를 길게 해놓고 보라고 일봉도 그렇게 보시고 이 차트에서 매수 전에는 반드시 확률이 높은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렸을 때 내가 어디까지 물리고 그 현금을 보유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만큼 지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탱이 안 될 것 같으면 언제 내가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차트에서 내가 이탈되면 나 어떻게 손절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이 쪽박 차는 이유 아니 반토막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사면은 52주 신고가 갱신 자리니까 사면 폭등하겠지. 확률상 여기 폭등 굉장히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9번 자리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꼭.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저 역사 신저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2년, 3년, 2년에서 6년 동안 내려가는 섹터를 잘못 고르면 섹터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섹터와 종목부터 좋은 거 고르고 차트 봐라고 하는 게 차트 보고도 종목 섹터가 좋은데 차트가 잘못되는 것도 저는 잘 안 사지만 일단 종목 섹터부터 좋은 걸 골라놓고 이걸 봐야 돼요. 여기 이게 끌려 내려갈 때 2년에서 6년 동안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종목 섹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6개월에서 2년 동안 끌려 내려갔다가도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거는 종목 섹터밖에 없어요. 섹터가 중요해요. 종목도 중요하고. 일단 첫 번째가 종목 섹터예요. 섹터라는 거는 2년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아니면 2년 안에 폭등할 수 있냐 이런 기준이 섹터거든 사실. 항상
차트부터 보는 게 아니라 종목 섹터부터 고르고 종목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 대장주 고르고 그 다음에 차트 위치 보고 내가 매수 매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영상에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 쪽박 차는 사람과 수익을 계속 쏘아가는 사람, 저도 무조건 다 수익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100%다 수익 내는 사람 거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100%다 수익 내는 사람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100%다 수익이 내야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돈 하나도 안 쓰고 돈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차비, 기름값, 뭐 밥값 다 쓰고 돈 버는 거잖아요.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야. 300만 원인데 그 중에 내가 100만 원 소비하고 200만 원 버는 거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단 영원도 읽기 싫어하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을 땐 손절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쪽박 차는 사람들 보통 보면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를 벌이거든요. 어떤 빚내 가지고 대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허황된 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든 성공한 유형들을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주식 투자하다가 쪽박만 차면 사기 상품이라고 해요. 사기라고 해요. 주식 사기라고.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애초부터 주식은 사기 상품이다. 이 말이고, 주가 관리는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 종목을 막 욕을 합니다. 이 토론방 같은 데 가보면. 그쵸. 그저 공매도 세력들 욕하고. 저는 공매도 세력 이용해서 돈 벌거든요. 오히려. 공매도, 저기 공매도 치니까 한 만 40%에서 55%, 75%좀 떨어지면 사야지. 저는 이렇게 배팅을 하거든요. 공매를 쳐주니까 너무 좋아. 항상 거기서 사면 돈을 버니까. 자, 주식 투자만큼 좋은 자산 정식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올해는 좀 제가 2년 전부터 그랬어요. 올해는 힘들다. 그리고 2년 동안 힘들 거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큰 돈은 분할매수 하고 초창기에는 조금씩 10%나 현금 조금씩 가지고 사보고 조금씩 바로 뭐 예약매도 걸어버리고 스탐스 걸어가지고 수익 실현해버리고 집중 투자는 10월 25일 마다 하거든요. 저는 10월 25일에서 11월 초까지 하거든요. 이번 연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20%짜리 하고 40%짜리 수익이 난 게 몇 개나 됩니다. 대부분 다 수익 났어요. 거의 99%. 자, 15개 샀는데 14개가 수익이거든요. 지금 이때 산 게. 그리고 2달 동안 주식 투자를 안 했어요. 8, 9, 월단 거의 안 샀습니다. 10월 20일까지도. 자, 테슬라 에코프로가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40%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몇백 프로예요. 근데 왜 굳이 폭등했을 때만 사냐고. 앞부분에서 제가 차트 설명했잖아요. 항상 떨어질 구간이다. 떨어지면 사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안 떨어질 거라고?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 구간 가봐요. 어디 있어요? 주가는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오릅니다. 제가 테슬라 에코프로 못 사면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여기 집착을 하냐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하고 에코프로한테 뭐 돈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죠. 이런 악습관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앞부분 또 한 번 이야기했지만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익절 수익 70%, 손실을 내가 10% 냈다. 그럼 손실을 껴안고 있으면 뭐가 수익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할 거는 하고 어떤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일절 수익 실현하는 거죠. 수익 실현하고 이걸 더해가지고 내가 수익이다. 그럼 얼마죠? 그럼 60%잖아요. 내가 올해 60% 수익 냈다. 그러면 되는데 손절 10%한 거 갖고 이게 분해가지고 내가 수익 내가 10% 내가 1,000만 원 잃었다. 돈은 7,000만 원 수익이 났고
1,000만 원 손절했는데 1,0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개거품 차 한 대 값이니 뭐 대충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 내고 뭐 이거 다 하는데 그러면 300만 원 번 월급에서 내가 세금 내고 자기 경비선 것까지 다 하면 실제 번 거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거나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잖아.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이거는 뭐예요? 사고방식이나 어떤 마인드 자체가 뭐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사장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손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 월급 줘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밥값 나가는 전부 다 손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거기서 경비가 나가는 거죠. 경비라고 생각을 왜 안 하죠? 내가 손실나는 행위가 확률의 게임이 주식 투자는 이 부분에서 인정을 못하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보면 모든 전 세계에 그러니까 0.1%도 없이 단 한 번도 손실 없이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 없다고요. 한번 찾아봐봐. 오래 버핏이 그랬나요? 오래 버핏 작년에 4,500억인가 6,000억인가 손절했어요. 작년만 그런 게 아니죠. 3년, 4년 동안 지금 거의 뭐 1조 몇천억 손절했죠.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슈퍼 개미들 있죠. 슈퍼 개미들 중에 단타 하시는 분들 손절 한두 번 하나요? 1년에? 엄청나게 합니다. 몇 억씩, 뭐 몇십억씩 해도 몇십억씩 벌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야죠. 전 세계적인, 마크 비너비라는 교수가 있죠. 이분이 미국에서 역사상, 미국 그 대회에서, 주식 대회에서 아마 최고 우승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수익 확률이 51%였거든요. 51%래요, 자기가 본인이. 그러면 49%를 손실을 했다는 거잖아. 손절했다는 거, 약손절. 51%의 수익을 약간 손절보다 훨씬 많게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100번 투자해가지고 49번을 손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 미국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방법이 잘못되면 수익 실현 안 됩니다. 제가 캡스톤 파트너스를 제가 어떻게 샀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차 매수 구간이 이날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스탐수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2차 매수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쭉 올라갔죠. 챗GPT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 종목을. 챗GPT 생성형 AI 샵이 오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갔어요. 1월 상반기에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11월 달 한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게 안 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폭락했죠. 폭락했는데 그걸 보고 있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근데 까고 보니까 챗GPT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대박인데 이런 이제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900페이지 정도 썼다 했죠. 챗GPT 관련해서. 제가 챗GPT 관련한 생성형 AI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 종목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2차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가 그저께 보니까 장중에 이게 92%인가 98%까지 올랐더라고요. 여기서 산 기준에서. 자,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사가지고 가만히 방치하고 있잖아. 아니면 여기서 사놓고 방치하고 있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장주는 박살납니다. 박살난다고. 박살나면 사라는 의미예요. 박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 박살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거 오늘 이 주제와 강하게 관련이 없는 거지만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매수 방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처음 1차 매수가가 21,300원이었어요. 21,300원이면 여기 좀 정도네요. 자, 여기 평단가 여기 정도라고. 요게 2,140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뭐 재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게 스탑로스 걸려가지고 수익 실현이 한번 되고, 10몇 프로 되고 이제 팔렸어요. 팔리고 다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다가 여기서 들어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게 덜 팔린 거, 이게 있다가 제가 추매를 했습니다. 추매를 10월달. 자, 저는 7, 8, 9월달은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요. 그 10월달부터 떨어지는 여기서 샀어요. 10월 25일부터 사거든요. 항상 주가가 폭락한다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게 실패했죠. 투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실패한 건데, 돈은 벌었지만 내가 목표하던 그 금액만큼 사지도 못했고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아니에요. 수익률은 나왔더라도 수익을 많이 낸 게 아니거든. 덜 사졌어요. 나는 좀 내려가면 더 살려고 한 거고. 근데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사졌어요. 그 평단가가 여기가 됐습니다. 18,300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가 되는데 평균 수익률이 23%예요. 주가가 여기서 보면 본전가인데 뭔, 가만히 두면 본전가잖아.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초과 매수해서 어떻게 살릴까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게 목적이죠. 저는 그러니까 20%에서 60% 정도 버는 게 목적이잖아. 5%든 2%든 버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게 맞는 원리를 따라서 수익 공식 원리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3단계 지표는 종목 섹터 2년 안에 오를 3개에서 5개 섹터부터 고르고, 그 종목 섹터 안에서 대장 종목 섹터도 있고요. 대장 종목도 있어요. 그걸 분산 투자해야 돼요. 매수 평단가와 수익 매도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앞부분에 제가 차트 보면서 보여드린 게 매수 평단가와 수익 매도 관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시간을 20분이나 지금 더 지체가 돼가지고, 자,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으로 나뉜다. 중장기 투자. 중장기적 저점 구간과 중장기적 고점 구간이 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실 때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단기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구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계좌가 엉망이 돼요. 중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소액부터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폭락했을 때는 중장기 투자주에다가 고액 베팅해도 돼요. 대폭락했을 때. 전 세계가 대폭락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내 종목이 폭락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폭락은 전 세계의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뭐 마소나 엔비디아 같은 모든 종목이 30%에서 40% 이상 폭락한 자리면 중장기 투자가 돼요. 나머지는 중장기 투자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단기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한국 주식 단기 투자해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는 언제? 대폭락한 구간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성장할 기업들, 2차전지 같은 거 있죠? 2차전기나 2차전기 배터리 종목이나 인공지능 반도체주 이런 거, 엔비디아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 단기 투자는 그 외에 이제 섹터를 갖고 수익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단기 즉 고점이 왔는데도 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 못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단기 스윙을 해야 돼. 단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기 스윙은 내가 사서 수익을 5%에서 20% 정도를 보고 따라가면 그게 시간이 빠른 경우에는 오늘 당장 폭등하면 그건 팔리는 거죠. 예약 매도 거니까. 근데 보통 보면 3일에서 20일 아니면 한 2달 정도 갈 수도 있어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1년도 조금 길어요. 2개월, 2주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런 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자, 투자 수익의 중요한 관점, 각각의 투자 형태에서 저는 이제 중장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소액만 10분의 1만 들어가요. 소액만 들어가라는데 고액 들어가가지고 난리치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참 답이 없어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실수가 됐으면 빨리 그날 샀으면 그날 바로 팔면 돼요. 자, 이 영상을 원래 길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투자 수익의 중요한 관점은 각각의 투자 형태에서 저점 구간, 평단가 맞춰 매수하고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투자 수익의 중요한 관점, 이거 분명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장기 투자는 아무거나 가지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 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존니 대표 같은 분이. 구간이 정말 중요해요. 구간에 따라서 6년 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장기 투자야? 난 3년 뒤에 돈이 필요한데? 일반 개인들은 3년 뒤에, 10년 뒤에 돈 필요하잖아. 근데 자, 10년 동안 차트가 이렇게 가면, 이게 10년 뒤야. 내가 여기서 샀어. 이 장기 투자가 됩니까? 본전 놀이 하려고? 여기 가고 있는데 이 3년 뒤에 어떤 내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 치료비 꺼내 써야 되잖아. 손절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가가 이렇게 기복이 있죠. 보면 기복이 낮은 어떤 저항선대에서 있는 종목들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상.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사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하더라도 그렇게 맞춰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딱 55분 걸렸는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게 제가 인공지능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심각한 잉여인간 시대가 와가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을 갈 거면 농업 선진국 가세요. 농업 선진국이면 뉴질랜드 같은 나라예요. 뉴질랜드, 호주 같은데. 그게, 자, 인공지능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을 다 하고, 거기서 내가 농장을 갖고 있으면, 뭐, 노동자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이게, 어떤 그런 이해도를 좀 높이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안전하고 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준비했는데 시간상 제가 다 못하겠고요.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똑똑한 개미 수익 나는 습관 교정 프로젝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분, 하루 10분 루틴이 아니고 한 달 루틴을 해버렸네.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보통 구독만 해놓고 알람을 안 하면 엄청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어떤 방송을 했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럼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 지나가면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섹터 방송 많이 한단 말이야. 섹터 방송할 때 섹터를 잘 딱 보고 섹터를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같은 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좋아요,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참여, 구독 같은 걸 해주셔야지 제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페널티 같은 게 제가 지금 2년 동안 쉬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제 채널이 지금 좀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좀 뚫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토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